안녕하세요. 박종수입니다. 예, 대입 전형의 변화 중에서 수능의 변화 2강, 전체적으로 4강 중에서 수능의 변화 저번 시간에 1강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 2강을 하겠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수능의 과목에 대한 공통과목과 선택 과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과탐에서 구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드렸습니다. 자연계 상위권에서는 수학은 미적과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과학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야지만 중상위권 대학의 자연계를 응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번 강의 내용의 핵심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국어하고 수학 과목의 표준점수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좀 수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최대한 간결하고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없을 때는 국어하고 수학의 표준점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표준점수 계산법은 어떻게 되냐면 원점수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눕니다. 표준편차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 20을 곱해서 100을 더해서 표준점수가 나옵니다.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갖다 우리는 표준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러냐면 Z점수 계산이라고 합니다. Z점수 계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 점수가 평균보다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평균이라고 했을 때 내 점수가 평균보다 이만큼 떨어졌을 때하고 이만큼 떨어졌을 때,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에서는 내 원점수가 여기냐에 따라서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표준점수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균이 낮을수록 표준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균이 낮다라는 얘기는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빼는 값이 적어지니까 표준점수는 당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형태가 기존에 작년도 2021학년도까지의 표준점수의 계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있고 문이과 구별이 없다 보니까 국어하고 수학 과목을 계산할 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어떤 유불리를, 선택과목이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화작과 언매,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를 좀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표준점수 계산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좀 더 없애기 위한 어떤 조작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작 과정이 기존의 표준점수 계산한 것보다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이런 거죠. 공통 과목은 기존과 똑같이 표준화 과정인 게 뭐라 했죠? Z점수를 계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은 기존과 똑같이 Z점수를 계산해서 표준점수화 시킬 겁니다. 근데 선택 과목이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점수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선택 과목의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새롭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은 원점수를 그대로 써서 Z점수화 시키고 선택한 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선택 과목의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변화시킨 다음에 표준화시킵니다. 표준화시킨다는 건 Z점수화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통 과목의 Z점수를 구하고 선택 과목의 Z점수를 구해서 그거를 비율을, 여기는 76%, 여기가 24%를 반영 비율을 곱해서 합산을 합니다. 합산해서 합산된 Z점수로
Z점수로 표준 점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공통과목은 공통과 원점수로 Z점수화 시켜갖고 공통과목의 비율 76%를 곱합니다. 선택과목은 원점수가 아니라 선택과목의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고쳐서 Z점수를 만들어서 24%를 곱한다. 그러니까 전에는 선택과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Z점수 해서 표준점수를 바로 구했는데 선택과목이 있다 보니까 선택과목만 조정점수로 환산을 해서 Z점수를 시킨다. 그리고 각각의 반영 비율을 적용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조정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냐? 교육과정 평가원이 제시한 수식을 보면은 수학이 전공인 저도 매우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해갖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택 과목의 조정점수는 잘 보세요. 선택 과목 어떻게 되느냐? 선택 과목의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 그러니까 잘 보시면 선택 과목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로.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선택 과목에서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Z점수인 겁니다. 선택 과목의 Z점수. 선택 과목의 Z점수를 구해서 선택 집단. 예를 들면 미적을 선택했다. 선택 과목이 미적이다. 그럼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공통 과목의 표준편차를 여기다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미적 선택한 학생들이 공통 과목 표준편차를 곱합니다. 그리고 선택 집단, 결과적으로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의 평균을 더합니다. 더해서 선택 과목의 조정 점수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을 어떤 것이 하든 간에 상관없이 선택한 과목에, 그러니까 이게 미적이라고 하면 미적에 대한 선택 과목, 미적에 대한 Z점수를 구하고 그 Z점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해서 조정점수를 만든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통과목이 76점, 선택 과목이 24점인데 선택 과목의 조정점수라는 건 선택 과목의 24점을 76점으로 환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선택 과목의 조정점수는 선택 과목의 원점수가 24점 만점인데 이거를 76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통 과목의 76점 만점, 선택 과목의 원점수 24점을 만점을 76점, 선택 과목의 만점 24점을 만점 76점으로 공통 과목과 동일하게 환산하는 과정이라고만 이해하셔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 원점수의 표준화 점수, 요것의 공통 과목의 Z점수, 그리고 선택 조정 과목의 Z점수, 여기에다가 76을 곱하고 0.76을 곱하고 여기에다 0.24를 곱해서 요 두 개를 더한 거, 두 개를 합산한 값에다가 곱하기 20 그리고 더하기 100. 그러니까 표준점수에 100에다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Z점수를 비율을 환산한 거에다가 표준편차 20을 곱해서 표준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은 요 100에다가 Z점수에 20을 곱한 거, 요거는 작년까지 수능에서의 국어, 수학, 표준점수 계산법과 비슷하죠. 작년에는 선택 과목이 없었으니까 Z점수에 20 곱해서 100을 더했는데 2022학년도는 Z점수가 공통의 Z점수 곱하기 0.7, 선택 과목의 조정점수 Z점수에 0.24 비율을 곱해서 Z점수의 공통과 선택 과목의 비율을 곱해서 20 곱해서 100을 더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값은 그냥 Z점수가 하나였는데 2022학년도는 Z점수가 공통 과목의 Z점수와 선택 조정점수의 Z점수를
비율을 곱한 Z점수. 비율을 곱한 Z점수에다가 20 곱해서 100을 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탐구 과목은 기존과 똑같아요. 예, 탐구 과목의 표준점수 계산은 탐구 과목의 표준점수는 작년과 똑같이 예, 탐구 과목의 Z 곱하기 10 플러스 50 이렇게 환산됩니다. 이거는 탐구 과목일 때 표준점수 계산법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근데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 만점이 200점이기 때문에 100을 더해서 Z에다 20을 곱하는데 예, 탐구 과목의 표준점수는 만점이 100점이기 때문에 50을 기본으로 해서 Z에다 10을 곱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22학년도에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있기 때문에 표준점수를 계산하는 법이 작년과 달라졌다. 작년에는 국어, 수학인 경우 예, 선택과목이 없기 때문에 Z점수에다가 20 곱해서 100을 더했다면 올해는 공통과목의 Z점수, 선택 조정점수의 Z점수를 각각을 구해서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선택 과목을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결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능의 변화 2강 그리고 이번 전체 강좌의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